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개신교 교회학교 예배 그 현실과 미래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학교 예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입니다. 네, 이 논문이 딱 처음부터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 2015년 통계로는 10대 청소년의 한 20%가 개신교인이라고 나오는데 네, 꽤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 교회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 줄어드는 거 생각하면요. 심지어 청소년 복음화율은 막 3, 4%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통계랑 현실의 괴리감, 이게 단순히 뭐랄까 숫자 차이 이상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뭔가 좀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럼 교회 학교 예배가 지금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재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논문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교회 학교가 교회의 미래다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늘 하는 말이죠. 네. 근데 정작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깊이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학적 깊이요? 네. 예를 들면 감리교면 웨슬리, 장로교면 칼뱅 뭐 이런 각 교단의 중요한 신학적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강조하는 바가 다른?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교회 학교 예배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좀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는. 아, 그렇군요. 또 시현섭 교수님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네, 맞아요. 그 지적은 뭐냐면 과거에 교회 학교 좀 살려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너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안 지루해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재미 위주로 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이 본질적인 고민을 좀 놓쳤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게 예배의 핵심에서는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다니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랑 예배학, 이 두 분야가 좀 따로 노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고요.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통합적인 접근. 네. 또 예배의 원래 의미, 그 레이투르기아 있잖아요. 백성의 일이라는 뜻. 네,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것.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소수의 사역자나 선생님들이 주도하고 아이들은 그냥 따라가는 약간 수동적인 형태가 되기 쉽다는 비판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관객처럼 되어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언들이 궁금한데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함께 참여하는 예배예요. 참여하는 예배. 단순히 찬양 순서 맡고 성경 봉독하고 이런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네,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는 거죠. 제인 벤이라는 학자의 5단계 모델을 소개하는데요. 참여, 묘사, 분석, 상상, 계획 이런 단계인데 단계가 꽤 구체적이네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예배 순서의 일부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시키자는 거죠. 일종의 공동 기획자로 만드는 겁니다. 와, 아이들이 직접 예배를 기획한다. 이건 정말 이상적인데요. 근데 매주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죠. 매주 모든 과정을 다 하긴 힘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건 우리 예배야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 주인의식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그 교회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절기들 있잖아요. 아, 네.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 주제를 잡으면 매주 막 흥미 위주로 주제를 급하게 바꾸는 것보다 훨씬 일관성 있고 깊이 있는 신앙 여정을 경험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그냥 단발성 이벤트나 쇼처럼 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아, 일관성 있는 흐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다음 제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예배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예배 교육이요? 네, 특히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들. 이게 왜 중요하고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상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발견한 건데 네, 어떤 건가요? 요즘 청소년들이 의외로 그냥 막 재밌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의미나 성경 이야기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학습신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학습신앙. 와,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는 거네요. 네,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교회의 세례 캠프처럼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와, 학습신앙.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혹시 아이들은 그냥 재미만 원할 거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 자체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예배 공간 말씀이시죠? 네, 몬테소리 교육학에서도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공간이 그냥 이것저것 하는 다용도실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좀 구별된 장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좀 꾸미고 그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상징물이나 색감, 또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물리적인 환경 조성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환경의 힘도 무시 못하죠. 마지막 제언은 뭔가요? 마지막은 아이들의 언어로 된 연령별 예배문과 예식문 개발의 필요성이에요. 언어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네. 성인 예배에서 쓰는 좀 어려운 신앙 용어나 표현들 말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예배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세례나 성찬 때 쓰는 말은 더 신중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아주 어린 유아들한테 예수님의 피와 살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면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좀 무서워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민들레 커뮤니티에 열린 성찬 같은 좋은 시도들을 예로 들어요. 연령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유치부는 음악이나 동작을 많이 활용하고 초등부는 쉬운 언어랑 신앙 용어를 같이 써주고 청소년부는 좀 더 상호작용을 넣거나 찬양을 중간에 삽입하는 식으로요. 와, 연령별 맞춤 예식문 정말 필요한 노력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국 교회 학교가 학생 수 감소라는 위기 앞에서 결국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냥 앉아있는 관객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고 네, 그리고 연령에 맞는 공간과 상징, 또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겠죠.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그 피상적인 재미 너머의 어떤 본질적인 신앙 경험을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우리가 너무 아이들의 어리게만 봤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경동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새로운 예배문을 직접 만들면서 굉장히 정성을 쏟는다고 하던데 그런 노력들이요. 조금 번거롭고 수고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고 또 세대에 맞춰서 진심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다음 세대와 진짜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당장 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작은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